안녕하십니까. 136회 건축 시공교사 예비 합격자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는 주로 이제 찐스터디 이 클래스에서 이제 원래는 작년 10월에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지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 교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작년 10월에는 저희 찐스터디가 사당에서 이제 개강을 한다고 해서 사당으로 갔다가 뭐 결론적으로 폐강이 돼서 올해 3월인가요? 네, 3월에 다시 이제 개강을 기다리면서 한 바퀴 돌고 운 좋게 요번 136회 이제 시험을 합격하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뭐 주저리 말하는 게 맞는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뭐 공부 뭐 량이라든지 공부 방법, 그리고 제 기준에서 이거를 좀 챙겨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공부 스킬,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 좀 공유하는 자리로 삼고 그냥 두서없이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공부 시간은 주로 이제 주중에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도서실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그 단기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될 수 있으면은 8시에는 도서관을 가서 앉아가지고 사전 이제 예비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밤 12시에서 12시 반까지 최대한 4시간 정도는 채워보자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삼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좀 채우고 싶었는데 12시간은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벅차더라고요. 뭐 집에서 이제 와이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오전에 뭐 8시에서 9시 사이에 갔다가 저녁 먹는 시간 전까지는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그냥 저녁 먹으면서 이제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 토요일 날은 8시간에서 많게는 막 9시간, 10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은 그렇게 좀 잡고서 이제 계속 했고, 일단은 제가 이제 공부하는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자가 평가를 해 봤을 때 저는 좀 이 부분은 조금 좀 공부를 하면 잘 나올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부족한 게 저 자신한테는 명확히 조금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래서 저는 이제 용어가 있고 서술이 있는데, 용어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우리 찐스터디 그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있는 여러 선배님들이 이제 작성했던 무슨 예비 답안지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 아닌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나란히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서브노트 형식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베끼기 시작했어요. 좋은 답안일 것 같은 걸 베껴가면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고, 수업 시간에 피드백 받으면서 이제 부족했던 거 이제 다시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어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서술이 좀 벅차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서술 문제 딱 두 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3쪽을 채워라 하는데, 뭐 개요나 뭐 엑스트라 정도는 뭐 이제 용어에서 갖다 쓸 수는 있겠는데, 본론에서 이제 3번 대제목 자체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풀어 쓰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한테 공부 어떤 게 맞을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용어에서 좀 답을 찾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용어를 저희가 정리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대제목을 4개로 해가지고 이제 뭐 258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스터디에서는 항상 이제 정형화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3번에서 보면 저희가 뭐 문제점 대책 방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대책 방안에 대한 그 1번부터 뭐 5번, 6번 이렇게 항목을 쓰면 문제점도 똑같죠. 그럼 그 항목들에 대한 엑스트라 내가 그림을 어떤 걸 그려야 될까, 이걸 공통 아이템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거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용어를 공부할 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저만의 이제 서브노트 아닌 서브노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커튼홀 공사든 골조 공사든 뭐 마감 공사든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넣어야 되겠다. 칸 채우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공정마다 한 12개, 15개씩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카테고리가 크게. 물론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는 이렇게 그룹핑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화 하는 거를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찐스터디에서 되게 고맙고 저한테 맞았던 게 뭐냐면, 찐스터디는 밤에 이제 2문제씩 이제 밴드 숙제를 내주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매주 이제 현장, 이제 수업을 하면은 100분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당연히 저 어려워서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용어 내고 서술 2문제씩을 내주시는데, 용어는 어느 정도 이제 스터디하고 이제 외워갖고 이제 오면 이제 쓸 수 있는데, 서술은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못 썼어요. 항상 못 썼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생겨서 토요일 날 저희 찐 스터디가 9시에서 1시까지거든요. 딱 4시간 하고, 뭐 간단히 뭐 담아 나누거나 아니면 점심을 간단히 먹고 집에 가면 제가 집이 좀 김포 쪽이다 보니까 4시, 3시, 4시쯤 되더라고요. 3시, 4시쯤 되면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일요일 되면 또 밴드가 9시에 올라오잖아요. 그 전에 한 3, 4시간 전에 그 100분 모의고사에서 못 푼 서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따로 이제 3쪽씩, 6쪽씩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냥 올렸어요. 밴드에. 이거 봐달라고. 교수님한테 다음에 첨삭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하나도 안 빼놓고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서술에서도 문제 자체가 막 중복되는 게 많은 것처럼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 아이템으로 해서 넣고 뭐 하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3쪽 채우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한 2쪽까지는 제가 그렇게 계속 연습하니까 채워지더라고요. 나머지 반쪽은 이제 현장 그 문제에 맞는 특성에 맞는 스킬대로 이제 즉흥적으로 써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용어를 하면서도 항상 서술이랑 연결해서 생각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뭐 그룹핑 해가지고 요 아이템은 공통으로 어디든 맞는 치트키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어저께도 잠깐 보고 왔는데 양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통 아이템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부할 때 지금 용어만 나오는데 용어를 할 때도 3번 대제 과목에 있는 특징 및 문제점 아니면 시공시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통 보시면 1, 2, 3번은 그 문제에 딱 맞는 중요 키포인트를 쓰고 4, 5, 6번은 좀 어디나 쓸 수 있는 것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되게 유용한 아이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빼다 쓰고, 나머지는 용어에서 했을 때 용어에서는 1, 2, 3번 메인으로 썼던 게 2번에 보면은 저희 이제 그림으로 쓴 거 있죠. 그게 2개가 매칭이 되니까 그것도 서술에서 하나의 꼭지로 이제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해서 운 좋게 이번 136회 예비 합격으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길는 이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은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모든 게 진짜 제가 아시는 선배님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타이밍이었고, 거기서 이제 교수님을 추천받아서 처음 면담을 해본 것도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첫 수업이 이제 폐강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밴드에서 여러 선배님들 했던 것들 차곡차곡 시간 가져가면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제가 가졌던 것도 참 고마웠던 시간인 것 같고, 그걸 토대로 찐스터디 딱 들어와서 첫 바퀴 돌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려고 자꾸 노력했던 것도 참 운인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도 아시겠지만 많이 뽑았잖아요. 많이 뽑았으니까 저도 붙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여러 선배님들도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계속 운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이런 운이 있음에도 이제 그 열매를 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노력과 내가 이제 내재화가 돼 있어야 그 운도 따먹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 찐스터디 교수님 따라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다음 회차는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석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시험장에서 암기한 게 기억이 나던가요? 솔직히 용어는 기억은 났어요. 용어는 2문제 정도 빼고 당황하지 않고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트레이닝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고 요 찐스터디에서도 특화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계속 복기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걸로 갈지 네 번째 대제목도 미리 2번 그리면서 이제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는 됐는데 3번에서 이제 밑에 있는 그 1, 2, 3번 항목 말고 4, 5, 6번은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맞겠지 저거 맞겠지 했던 것들 그 정도로 시험장에서 했고 서술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좋게 받은 것 같아요. 시험을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랑 한번 돌아가면서 통화를 하셨을 텐데 그때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 문제는 아예 그냥 3쪽을 채워야 되는데 2쪽밖에 못 채웠다. 2쪽밖에 못 채웠고 마지막 시간에는 맨 마지막 숙제도 2쪽 채우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결론을 한 반 페이지 썼어요. 반쪽 썼어요. 결론을 쪽 세우기 하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점수가 좀 안 나올 것 같다고 교수님이랑 어렴풋이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험장에서는 서술은 솔직히 제가 뭘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거 막 그냥 즉흥적으로 계속 쓰기 바쁘고 했기 때문에 운 좋게 잘 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